안녕하십니까, 흥왕월드의 흥왕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배가족 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그 중에서 가장 헷갈리고 복잡하고 힘들었던 거는 바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의 비자 만들어주는 문제였어요. 비자를 만들어주는데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처음 딱 봐서 눈에 들어오지 않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잘 아는 친구 동생 옆에 끼고 이거니 저거니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영상을 찍다가 중간에 이거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또 확인도 하고 제가 다 작성을 해본 다음에 추가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하고 나면 이거 볼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거 진짜로 막상 하려니까 상당히 힘들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좀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제가 준비하는 거 영상을 한번 이게 같이 준비하실 수 있게 그냥 같이 하려고요. 원래 교육방송이잖아요. 일단 영사과에서 이제 비자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 서류들을 쭉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고 딱 그것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쓸데없이 A4용지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데 1번부터 여권부터 시작해갖고 사증 신청 그러죠? 사증 발급 신청서 이런 것들 준비하라고 나와 있는데 순서 먼저 볼게요. 1번 여권, 2번 사증 발급 신청서, 3번 초청장 원본, 4번 귀국 보장 각서, 5번 초청자 사인이 있는 여권 사본, 6번 혼인관계 증명서, 한국 거 남편분, 한국분의 걸 얘기합니다. 7번 가족관계 증명서, 이것도 한국분 거, 8번 베트남 혼인증명서, 당연히 베트남 거, 9번 베트남 장기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 10번 신청자의 그러니까 베트남 분의 신분증 양면 사본. 저까지 지금 당장 준비를 해보시죠. 저는 다 준비를 영상을 찍기 위해서 다 하나씩 해보고 무엇이 힘들었는지 준비하기 힘들었던 게 무엇인지를 다 확인을 했어요. 저처럼 약간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하신 분들, 베트남 보통 사업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약간 행정이나 재무 회계 이쪽은 약간 우리는 좀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제가 경험한 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루하시더라도 교육방송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안 되겠다 하는 거는 제 영상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서 준비물 같이 가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호치케이스 하나 필요하고요. 포스트잇 하나 필요합니다. 펜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사과에 가셔가지고 영사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사증 발급 신청서, 그리고 초청장, 귀국 보장 각서 이거 두 개는 뽑으셔야 됩니다. 물론 인터넷을 한 번 더 켜서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인터넷 발급 받으셔서 출력을 해야 돼요. 요거는 저는 인터넷 발급을 받았는데 그냥 영사과 가서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유는 제가 여기서 해보니까 베트남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범용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항상 갱신을 해가고 항상 갖고 있는데 한국에도 결제할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없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없는 분들은 공인 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지금 당장 만드십시오. 그 한국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범용 공인 인증서를 우리은행 계좌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줍니다. 핸드폰 없어도 돼요. 한국 핸드폰 없어도 만들어줍니다. 그걸 범용 공인 인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돈이 좀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끼키야 5,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1년에. 맞나? 제가 말하는 이 범인공인인증서는 그 인터넷 뱅킹 하실 때 사용하는 뭐라 그러죠 그거? 신용인증서라고 하나요?
은행 인증서? 예, 그거가 아닙니다. 그 KICA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한국 인증 정보 인증 뭐 이런 데서 공인해주는 그런 범용 인증서입니다. 결제도 당연히 되는 거고 인터넷 뱅킹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 신분 인증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없어도 돼요. 한국 핸드폰 없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또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USB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야 돼요. 번거롭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는 출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USB를 다이렉트로 꽂아서 다행히 저는 노트북이라서 프린터 옆으로 가갖고 USB 다이렉트로 꽂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일단은 말이 길고 일단은 1번부터 준비를 하시죠. 여권 원본 저희 와이프 여권 원본입니다. 뭐 이렇게 생겼겠죠. 1번으로 놓겠습니다. 여권 원본. 그리고 저는 영사과 직원분들이 일하기 좋게 포스트잇으로 여권 원본 2번 사증 발급 신청서. 저는 준비하면서 사증 발급 신청서를 다 썼습니다. 이미 다 썼는데 이 중에서 어려웠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이걸 작성하는 사람은 작성해야 되는 사람은 베트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와이프가 되겠죠. 그 사람 기준으로 쓰는 겁니다. 인적사항을 써라. 그럼 당연히 신청자 우리 와이프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 그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이게 쓰는데 뭐 첫 번째 인적사항 이거 어려운 거 없었고요. 뭐 잘 모르시겠거든 와이프 본인에게 이쁜 글씨체로 쓰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1번에서 특이사항은 소극적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사증 발급 민정서 발급 내용. 이거는 한국에 처음 가시는 분은 전혀 쓸 필요가 없고 갔다 오신 분이라도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 사증 발급 민정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시면 그냥 제끼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여권 정보 페이지장마다 뭐 다 연락처 이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유하면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컴퓨터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아니고 좀 귀찮기 때문에 여기다 이거 안 띄울 거예요. 아마도요. 계속 할게요. 3번 여권 정보입니다. 여권 정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여권 아까 이 여권 있죠. 여권 토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 어려울 수 있는 게 플레이스 오브 이슈라는 게 있는데 이게 베트남말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고 그리시거나 와이프분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4번이 연락처, 본국 주소. 본국 주소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와이프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와이프한테 넘기십시오. 당장 와이프분을 불러서 여기다 적으라고 하십시오. 현 거주지 지금 같이 살고 계시니까 아파트 아니면 그 집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이것도 떠넘기기 하시면 됩니다. 와이프분에게 휴대전화 와이프분 거 쓰시면 됩니다. 이건 아시잖아요, 그죠? 설마 자기 와이프 전화번호도 모르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메일 어드레스 모르시면 떠넘기면 됩니다. 비상시 연락처는 남편분 거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썼고 그냥 베트남 전화번호를 썼고요. 거주국가는 그냥 베트남을 넣었고요. 관계는 한글로 남편이라고 썼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 서류는 영문으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한글도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영사과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혼인사항, 기혼이죠. 배우자 인적사항, 이게 자기 거 쓰면 됩니다. 여기 거주지 어드레스가 있는데 그거 베트남 어드레스를 써야 되는 베트남 주소를 써야 되는데 위에 현 거주지 쓰신 거 있죠? 그거 보고 그대로 베껴쓰면 됩니다. 학력, 최종 학력은 보통 대졸, 고졸 뭐 이런 식이겠죠. 박사분도 있으실 건데 그 해당하는 거에다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학교명, 학교 소재지는 당연히 와이프분에게 떠넘기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직업은 와이프분의 직업 쓰시면 되죠. 반려분의 직업을 쓰시면 됩니다. 네. 특별한 게 없어요. 직업 상세 정보 이것도 떠넘기게 하시면 됩니다. 회사명이 뭔지 쓰고 직위가 뭐냐 쓰고 회사 주소 써라.
예, 쓰고 전화번호는 저는 혹시 몰라서 회사 전화번호 아무 사무실폰 아무거나 쓰라고 했는데 없으면 개인 휴대폰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초청인 정보. 초청인이라는 거는 남편분 저기 한국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초청인 예로 표시하시고요. 본인 이름 적으시거나 본인 회사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생년월일 적으시거나 사업자 등록번호 적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업자 번호는 여기 텍스 코드가 아니에요. 저기 한국 회사입니다. 한국에 회사가 있으신 분들은 한국어로 쓰셔도 되고요. 다 귀찮다 그러면 그냥 남편분 이름 쓰시면 돼요. 남편분 이름 쓰시고 생년월일 쓰는 게 더 편하잖아요. 전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에 회사가 있으신 분들 꼭 그걸로 하고 그걸로 꼭 굳이 넣으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 회사 이름 쓰시고 한국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시면 됩니다. 관계 저는 한글로 남편이라고 썼습니다. 주소 아까 앞에 썼죠? 지금 살고 계시는 집 그 주소 쓰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 썼습니다. 베트남 거. 방문 정보 입국 목적 가족과 친지 방문 요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원래 그거거든요. 체류 예정 기간하고 입국 예정일 혹시 비행기표를 예매를 하셨으면 그 날짜를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비행기 예매는 아직 안 왔고 5월 중순에서 6월 사이에 한국에 가 있을 거기 때문에 미드메이 2019 그리고 입국 예정일은 레이트 준 2019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체류 예정지는 한국에 있는 본인 아파트 아니면 아버지 아파트 아니면은 호텔에 거실 거면은 호텔 주소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한국 내 연락처는 한국분의 한국 전화번호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없으면은 형, 동생, 누나, 엄마, 아빠 중에 아무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5년간 한국을 방문한 경력 저희는 있어서 예를 표시했고요. 코리아 1회라고 적어놨습니다. 최근 방문 목적은 비지팅 패밀리라고 적었습니다. 영어로. 한국 이외에 과거 5년간 여행한 국가 저희는 국가는 베트남하고 한국 외에는 다른 데 없기 때문에 그냥 아니오 적었습니다. 사실 북극도 가고 뭐 여기저기 막 갔는데 비행기를 탄 거긴 한데 베트남에서 베트남 갔다고 뭐 그거를 적으라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국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아니오 적었습니다. 동반 입국 가족 유무 기재 저 쌍둥이 아들 둘이 있기 때문에 그 쌍둥이 아들 둘 이름을 적었고요. 사실은 저기 장모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데 장모님이 가지 않으신다고 해서 이렇게 뒀습니다. 쌍둥이 아들 둘은 국적이 한국, 베트남 둘 다라서 그냥 국적은 한국으로 놨습니다. 방문 경비 저는 심플하게 5,000달러 딱 적어놨고요. 경비 지불자 제 이름 썼고요. 관계 남편 한글로 썼고요. 지원 내용 비용 일체라고 한글로 썼습니다. 연락처는 제 베트남 전화번호를 넣었고요. 그리고 11번 서류 작성 시 도움 여부 이 서류를 작성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이거 저기 베트남 반려자분께 물어보는 거니까요. 예 하고 체크하시면 되고 플레이면은 남편분 그러니까 보통 남편분이 많죠. 한배 가족은 한국 분이 남편인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본인 이름 쓰시고 생년월일 쓰시고 연락처 베트남 거 쓰고 관계 한글로 남편 이렇게 썼습니다. 서약 날짜 쓰고요. 연, 월, 일 순으로 날짜 쓰고 서명은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와이프분 그러니까 베트남 분의 서명을 하시는 거예요. 사인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유의사항 공용란 이거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닙니다. 넣으시면 됩니다. 공란으로 두고 그냥 입니다. 그리고 여기 벌써 이거 해놨죠. 이제 준비물 3번 초청장 원본 초청장 원본 바로 쓰겠습니다. 이게 참 애매하죠. 이거 한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영어로 써도 되는 거예요? 잡실 작성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사인 또는 임금 날인을 해라 라고만 나와 있어요. 저는 영상까지 제출하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한글로 쓰겠습니다. 굳이 이거 쓰는 모습을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죠? 직업을 뭐라고 써야 될까? 집전화 쓰는 란이 있는데 저는 그냥 점 하나 찍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베트남 거 쓸 겁니다. 주소 아까 우리 집 주소를 4층 발급 신청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거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신분증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여권 번호는 아까 여권에 나와있죠. 여기 주소는 제 주소하고 동일하게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 관계를 어떻게 써야 되냐? 초청인, 피초청인, 초청장. 내가 초청하는 거니까 초청장. 나를 기준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피초청인의 관계는 와이프라고 쓰겠습니다. 초청 사유, 친지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 초청 기간 매년 3회 예정. 네, 초청장 완료됐네요. 4번 귀국 보장 각서. 초청자 이름, 신분증 번호, 여권 번호. 귀국 보장 각서에 보면 초청장하고 귀국 보장 각서는 초청하시는 분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초청자 이름은 제 이름이고, 피초청인은 반려자 이름이고, 그러면 상기 땡땡땡의 정답은 와이프 베트남 분의 이름과 땡땡땡 목적은 친지 방문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3번, 4번이 완료되었습니다. 5번 초청자 사인이 있는 여권 4번. 여권에는 사인이 들어가요. 이렇게. 네. 6번과 7번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영사과 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주세요. 목적은 비자 발급용입니다. 저기서 알아서 해줄 겁니다. 나중에 돈만 주면 돼요. 저는 인터넷 발급을 받았고요. 이 비자 발급에서는 인터넷 발급 받는 용지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제출해도, 이 서류를 제출해도 괜찮다고 해요. 그거는 제가 영사과하고 통화를 해서 이 확답을 받아놨고, 통화 내용도 녹음까지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를 위해서는 가끔 이렇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가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영사과에 미리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고, 인터넷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를 혼인관계증명서를 써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된다 그러면 가져가시고, 그거는 안 돼요, 이 업무를 할 때는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영사과에서 떼서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비자만 든다고 된다고 전화상으로 확답은 받았지만 영사과를 항상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띈 걸로 제출을 하긴 하겠지만 사실 조금 불안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몸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번 혼인관계증명서, 7번 가족관계증명서를 손 안 대고 코 푸는 기분으로 라벨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문서를 줄 때도 이렇게 라벨 작업을 다 해서 드립니다. 순식간에 7번까지 끝났습니다. 7번까지 끝났어요. 7번까지 순식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8, 9, 10 남았습니다.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이제 8번 베트남 혼인증명서. 이거는요 배우자분에게 요청하셔야 돼요. 물론 본인도 같이 움직이셔서 도와주면 훨씬 편하고 빠르겠지만, 이거는 배우자분이 해주셔야 될 일이에요. 이거예요. 반싸우로 베트남 결혼 증명서를 반싸우로 띈 다음에 밑에 도장이 있거든요. 도장까지 받은 반싸우를 받으셔서 이거를 참빛타워 1층에 보면은 저기 신혼여행사 있거든요. 거기서 공인 번역 공증을 해줘요. 그래서 번역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글본으로. 네,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반싸워 받은 거는 여기서 이 문서상으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출하는 문서가 아니고 베트남 혼인증명서 영문 또는 한글 번역 공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받을 때
이 반사오를 제출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출을 할 거예요. 베트남 결혼 증명서 반사오 서명돼 있는 거, 도장 찍힌 거, 그리고 그거를 혼인 증명서 저기 한글 번역 공증한 거, 도장 찍힌 거,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 제출할 겁니다. 이때 요게 필요해요. 고추개트 끄트머리 살짝 찍겠습니다. 그리고 라벨링 또 해야죠. 합니다. 이거 라벨링 할 필요 없어요.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 진행하는 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순서도 좀 파악하고, 그리고 제 스스로 정리를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영상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제 성격이 원래 좀 우리 이제 8번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9번 10번 남았습니다. 9번 10번 9번 엄청 길어요.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뭐 장기 치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누구의 장기 치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겠습니까? 당연히 남자죠. 아니 남자도라고 하면 안 되고 저기 한국 사람이죠. 제일 쉬운 게 9-1번입니다. 베트남 노동허가서 4번하고 거주증.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거주증, 노동허가서 4번. 게다가 저는 9-2번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베트남 설립 허가서, 여기 비즈니스 라이센스 그거 준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캔슬 넣지 이 항목 때문에 캔슬 넣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9번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우린 하는 10번은 마지막이네요. 신청자의 신분증 양면 4번. 네, 저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 따라 하셨으면 준비 다 끝나셨죠? 저는 이거 바로 들고 지금 명색가로 갈 겁니다. 지금 2시 반인데 도착하면 3시. 길이 좀 안 막혔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들고 바로 가겠습니다. 돈 뜯기는구나.
옆에 정말 진짜 많이 아니 어두워 라이드 어두워 내 봐요 아니 여기 안 되나? 엉덩아